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탱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77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X세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X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X세대는 흔히 얘기해서 1970년대생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이 한 10년 정도를 X세대로 지칭하는데요. X세대는 캐나다의 그 작가인 더글라스 커플랜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 더글라스 커플랜드가 X세대라고 붙인 거는 왜 X세대로 붙였냐면 이 세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겠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X세대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X세대는 그만큼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단절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자기만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서 다른 세대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X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목회대탱구소는 세대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 갈등, 세대 단절이라 할 정도로 세대마다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세대를 한 묶음으로 해서 목회적으로 접근을 하면 별로 효율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쪼개가지고 그들 특성에 맞게끔 이제 접근을 해야 목회적인 어떤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세대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넘버즈 251호에서는 고령자 문제를 다뤘고요. 249호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다뤘고 246호에는 196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 X세대보다 바로 윗세대를 246호에서 다뤘고요. 233호에서는 지금 X세대의 바로 아랫세대 3040 세대를 233호에서 다뤘습니다. 이 각각의 호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우리나라 세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데 상당히 유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X세대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X세대가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봤더니요. 전체 가운데에서 한 16%,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1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수로는 827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 가운데 X세대 70년대생이 상당히 임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100대 기업의 임원들 가운데 70년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60%였습니다. X세대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생활의 거의 정점에 다다른 세대를 보실 수 있고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 100대 대기업 가운데 임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세대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들이 그만큼 많은 부담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세대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소득을 버는 이제 그 세대가 X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놓고서 총 소득과 소비액을 살펴봤습니다. 총 소득을 보면 624만 원, 월 평균 624만 원의 가구 소득을 올리는 것이 X세대였습니다. 반면에 소비도 많아서요. 289만 원의 소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X세대는 소득도 많고 소비도 상당히 많은 세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X세대가 이렇게 소비가 많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득이 많다고 하는 건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들이 소비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들 세대들은 자녀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세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삶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자체도 많아진다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고 소비가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자, 또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재 소비 지출 금액이 부담스럽다. 이거에 대해서 56%가 동의하고 있고 지출 금액 대비 소득이 부족하다에 대해서도 55%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보면 X세대는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 소득 금액으로 생활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들이 소비액이 많은 거는 일단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X세대의 부모님들은 이미 은퇴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부양과 부모 부양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 부양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모만 지원한다, 자녀만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43%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통틀면 85%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X세대는 이런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 가족 부양의 문제가 이들에게서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아주 가족 부담 때문에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X세대가 노후를 준비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이비 부모 세대는 53%나 돼서 오히려 연령대가 더 높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할 이런 어떤 책임들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X세대가 현재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노후 준비된 부담 이런 부담들이 이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X세대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족 중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가족의 중요도를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내가 중요하다가 44%, 가족이 중요하다가 56%였습니다. X세대도 내가 중요하다 43%, 가족이 중요하다 57%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X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M세대, Z세대로 내려가면 가족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X세대와 윗세대, X세대보다 아랫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틀린 겁니다. X세대, 아랫세대는 그만큼 가족 내에서도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 중시 가치관이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책임감이 단순히 정신적인 책임감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X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볼 수 있는데요.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X세대가 삶의 만족도가 43%로 제일 낮게 나타난 겁니다. X세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온 건 단순히 가족 부양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회생활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 사회생활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회사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관리자로서 이들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측면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도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가족 부양을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소득 지출 구조로서는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이 세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X세대에서 큰 부담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강 우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가운데 X세대가 건강에 대한 우려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건강 염려 비율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X세대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서 왜 이렇게 건강을 우려할까라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가 심해서였습니다. 36%였고요. 거의 같은 비율로 가족력이 있어서 그리고 병원 건강검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서 이런 응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처한 위치를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이해가 갑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들의 삶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가족력 문제인데, 이제 젊었을 때는 몸이 체력도 좋고 면역력도 강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들이 어떤 그 체력적인 부담들,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가족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들입니다.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이게 주로 40대 들어가면서 40대 중반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체력들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X세대로 하여금 내 건강이 굉장히 안 좋구나, 건강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건강 염려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X세대의 신앙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세대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를 보면 평균 3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들이 영적 갈급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2%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3명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이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이들의 삶의 조건하고 연결시켜보면 이들이 영적 갈급함을 많이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들의 삶이 경쟁 위주의 삶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안식을 얻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어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이것들이 영적 갈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세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본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X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피곤한 세대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 것이 X세대인데, 이 X세대에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식과 평안, 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내다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설교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기 신앙의 의미, 자기 삶의 의미,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들에게 교회에 와서 이런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77호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